록히드 마틴은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입니다. 항공기, 미사일, 레이더, 우주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1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60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록히드 마틴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1912년 앨런과 말콤 러에드 형제는 당시 개발이 막 시작된 비행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 4,000달러를 빌려 캘리포니아에 항공기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곳에서 최초의 비행기인 모델 G를 만들었지만 수익을 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형제는 1916년에 다시 회사를 설립하고 수상기인 F1과 야심차게 준비한 복엽기 S1을 준비하지만 그 당시는 아직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26년 형제는 다시 한번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록히드사는 드디어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록히드사의 첫 번째 히트작은 P-38 라이트닝입니다. 엔진이 2개 달린 특이한 모양의 전투기로 장갑이 두껍고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P-38은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의 항공기 1700여 대를 격추하기도 하였습니다. 1954년에 개발된 C-130 수송기는 2500대 이상 생산된 명품 수송기로 현재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생형이 개발되어 공중급유기, 기상관측기, 근접지원기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록히드가 세계적인 항공기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는 데에는 엔지니어인 켈리 존슨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이 회사에서 50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항공기를 제작하였으며 특히 록히드사의 비밀 개발 부서인 스컹크 웍스의 장을 25년 동안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스컹크 웍스의 정식 명칭은 고등개발 프로그램이며 유능한 인재들이 자유로운 조직 분위기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수많은 무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P-80 슈팅스타는 1944년에 개발된 미국 최초의 제트 전투기로 마하 0.7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한국전쟁에서 F-86 세이버가 나오기 전까지 미그 15를 상대로 활약했습니다. U-2는 미국 CIA의 요구로 1955년 개발된 고고도 정찰기입니다. 약 25km의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여 냉전 초기 이 정도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요격기와 미사일이 없던 소련은 U-2를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층권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우주복과 비슷한 여합복을 입으며 커다란 날개로 인해 엔진이 꺼져도 1시간가량 글라이더 비행이 가능합니다. U-2는 글로벌 호크와 같은 첨단 정찰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SR-71 블랙버드는 1966년 개발된 초음속 전략 정찰기로 27km의 고도에서 마하 3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1960년 U-2 정찰기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고고도에서 비행하면서 요격 미사일보다 더 빠른 정찰기를 만들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SR-71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1990년에 퇴역하긴 하였지만 M16 소총의 총알보다 더 빠른 이 정찰기의 속도는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스컹크 웍스는 1981년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을 개발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였으며 실전 배치되고도 수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스텔스기의 괴이한 형상은 보는 이들을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F-117은 걸프전 당시 42기가 투입되어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촘촘했던 이라크의 방공망은 이 스텔스기의 활약에 무력화되었습니다. 2005년 실전 배치된 F-22 랩터는 진정한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체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0001제곱미터로
곤충보다 더 작게 표시됩니다. F-22가 최고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스텔스 기술뿐만은 아닙니다. 뛰어난 레이더와 우수한 항정 장비들 덕분에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임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22는 우수한 성능으로 여러 나라에서 구입을 원하지만 미국은 외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35는 F-22보다 성능을 낮추고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로우급 전투기들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F-35의 스텔스 성능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를 찾기 어려우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F-22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F-35는 미국에서만 2,400여 대 도입될 예정이며 동맹국들에게도 많은 수가 판매될 계획입니다. 록히드는 미사일 분야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12,0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만큼 상대 국가에게 매우 위협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특별한 대체 계획이 없어 2042년까지 운용될 예정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팩3 버전은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레이시온사에서 만든 기존의 버전들이 근접 신간에 의한 간접 타격 방식이라면 팩3는 직접 파괴 방식으로 명중률을 높였습니다. 사드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로 적의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사드 포대의 X밴드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1800km에 달하고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입니다. 록히드의 사업이 언제나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민간 여객기 개발에 도전하였지만 보잉사에 번번이 밀리게 되었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공격 헬기인 AH-56 사이에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아파치에게 밀리게 됩니다. 록히드는 지속적인 인수와 합병을 통하여 회사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항공기 사업부를 인수하여 F-16을 생산하게 되었고 1995년 방산기업인 마틴 마리에타와 합병을 실시하여 회사 이름을 록히드 마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엔 UH-60 블랙호크를 개발한 헬리콥터 제작 회사인 시코르스키를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SR-72는 초음속 정찰기로 스텔스 성능은 기본이고 최고 속도가 마하 6에 달해 지구 어느 곳이든 1시간 안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LRHW는 미 육군이 계획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주 계약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1600km 밖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이동식 발사되는 수송기로 수송이 가능합니다. 이 미사일의 배치 지역은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이 예상되고 있어 중국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X-59는 록히드 마틴이 개발 중인 저소음 초음속 항공기입니다. 기존의 콩코드 여객기가 과도한 운영비와 소닉붐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운항이 중지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항공기로 시속 1500km로 비행이 가능하고 소닉붐 소음도 현재 초음속 항공기의 1000분의 1 수준인 60dB로 낮출 계획입니다. 새로운 근접 방어 시스템인 에이담은 레이저 무기입니다. 10kW급의 레이저를 발사하여 2km 이내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으로 항공기나 미사일, 로켓, 드론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우주과학 분야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MPCV는 다목적 유인 우주선으로 기존의 아폴로보다 크기가 더욱 커졌으며 개발에 성공한다면 달 탐사뿐만 아니라 화성 탐사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우리나라의 T-50 고등훈련기와 KF-X 전투기 사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의 항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다양한 군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무기를 계속 선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연구개발 노력으로 볼 때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이었습니다.